어제 국군의 날 기념식 파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그죠? 네. 군대를 2번 갔다 온 싸이의 공연에 장병들이 아주 열광하고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는데 그 장면들 하나하나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지금 얘기했던 싸이 박재상 씨의 공연인데요. 네. 우리가 일각에서 북한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한때 이 싸이 박재상 씨가 김정은 위원장과 닮았다는 이유로 북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 행사에 나온 거 보니까 북을 이렇게 크게 의식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어제가 그 공군이 원래는 보통 고개 비행 같은 것들을 그전에는 그렇죠?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행사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좀 축소된 그런 것이어서 네. 그 자체가 저에게 뭐 아주 큰 의미를 갖진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드론이 이제 떠 있고 그다음에 또 싸이가 공연하고 또 국군 장병들이 나가서 같이 춤을 추고 이런 모습들이 그 기존의 행사와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좀 생경하면서도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네. 주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가급적 화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공군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공중비행으로 기념식이 시작됐습니다. 저녁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죠? 저녁에 하는 기념식. 건물 벽을 이렇게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미래 전투 수행 체계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무인 전투 차량이나 드론을 이용한 육군이 내세우는 미래 군 전략. 이제 더 이상 선보였고요. 국민 여러분이 전쟁의 공포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힘으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취임하고 어떻게 보면 데뷔한 셈입니다. 네. 싸이 그리고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꼬리를 좀 키워볼까요? 네. 이제 즐기는 네가 챔피언.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 장병들 뭐. 네. 같은 장소에서 10년 전에 건군 60주년 음악회 때 일병으로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싸이는 군대 2번 갔다 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군대를 2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느낌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전역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복무했던 52사단에다가 4,000인분 닭에다 쏘고 왔던 그런 전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병역 네. 기피 뭐 이런 문제가 된 사람 치고 그렇게 큰 비난은 받지 않았어요. 3년 군대 네. 2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네. 미모 공연하고 났을 때 거의 모든 공연료를 다 기부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따로 받지 않고 와서 공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싸이 씨가 이제 흥겨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군 장병들의 사기를 한껏 북돋는 데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특히 사회주의 국가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런 날 우리 무력을 좀 과시하는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북 화해 국면에 정부가 이런 걸 좀 감안한 것 같고 반면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건 너무 우리가 퍼레이드도 못하느냐 너무 북한에 눈치 본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기존에는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북한에서 이제 비난하는 성명 같은 것을 즉각 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성명이 전혀 없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 그 정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야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퍼레이드 같은 걸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네. 1950년 원래 국군의 38선을 통과했다는 걸 기념으로 해서 10월 1일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5년 단위로 실질적으로는 군사 퍼레이드를 되게 화려하게 했었던 것에 비하면 또 이제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좀 허무하고 좀 초라한 게 아니었나라는 느낌도 사실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 화해 무드가 많이 이제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전 네. 세계적인 그런 기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방부는 국군의 날이니까 우리 국군이 행복한 날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기본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어제 참 그 인상적인 장면 중에 이 장면 한번 보실까요? 소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는 장면인데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노래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자, 그리고
또 하나 장면 준비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6.25 전쟁 당시에 북녘땅에서 전사한 우리 국군의 유해가 다시 68년 만에 조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6.25 때 북녘땅에서 숨을 거둔 미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돼서 하와이로 옮겨졌던 64위의 국군 유해가 68년 만에 우리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64명의 전사자들. 그때 함께 싸웠던 전우들은 이미 백발이 됐죠. 네. 모병이 돼서 68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를 전우들을 따뜻한 맞았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일일이 유해 한마다 이렇게 참전 기장을 수여했고요. 뮤지컬 배우 박원태 씨가 윤한 씨의 피아노 연주에 맞춰서 내용은 바람대열을 열창했습니다. 이 장면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곳에서 슬퍼 마오. 그 가사도 잘 맞더군요. 그곳에서 슬퍼 마오까지 우리가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북녘 땅에서 6.25 전사자를 찾다가 네. 그러다가 우리 한국인으로 확인된 것은 우리가 가져오게 된 거죠. 정확하게 인계를 말해서 받은 거죠. 예, 한국인이라고 확인하는 과정들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인이라고 확인했던 부분들까지는 아마 발견이 된 것 같고요. 네. 90년에서 2005년까지 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 유해 발굴을 했고 그 바탕으로 이제 하와이로 유해가 옮겨져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식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군의 것이나 그쪽으로 확인되는 유해들은 다 돌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시아의 유해인 것으로 보이는 이 유해 64구 그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과정이 정부의 공이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어떻게 이게 한국군의 유해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군인들만 전문적으로 감식하는 곳에 가서 했다가 네. 보니까는 동양인의 것으로 파악된 구가 400구 정도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 감시단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았고 그랬다가 64위가 우리 국군의 유해인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서주석 차관이 단장으로 해서 그 C-130 수상기를 운송을 해온 것이었는데요. 네. 당시 이 64구는 아마도 미군과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뭐 카츄사라든가 통역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유해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방금 전에도 화면에 잠깐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공으로 저 수송기가 들어오자 우리 전투기 편대가 맞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가 안내 멘트를 하는, 안내말을 하는 부분이 화제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출발한 수송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 공군 전투기 편대가 이렇게 호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먼 길 거쳐오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공군이 안전히 호위하겠습니다. 그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이 조정하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영상에 있는데 혹시 준비가 되면 보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이나요? 아, 보이는군요. 네. 이 장면도 소셜 사이트나 여러 네티즌 사이트에서 아주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네. 경례를 하고 있는 전투기 조종사들이 수송기에 있는 64위에 경례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안보와 관련돼서 허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참 이렇게 특히 전사한 장병들에 대해서 명예를 갖추는 모습 우리가 늘 봐왔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영화를 볼 필요 없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전사자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게 되는 순간 새벽이 될지라도 나가갖고서는 거기서 어둑어둑한 장면에서 격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목도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하와이까지 거쳐서 먼 길을 거쳐 돌아오게 됐던 참전 용사들의 이 유해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얼마 전에 일인 이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었던 대한민국 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한 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문 대통령 저 기장을
기장은 어떤 기장입니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식 명칭이 6.25 참전기장, 그리고 또 종군기장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1950년부터 54년까지 168만 개의 이 기장이 수여됐습니다. 그러니까 168분의 우리 군인들이 이제 전사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그 대통령이 하나하나 그 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장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보호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좀 상징적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돌아온 64위의 유해. 근데 가족들 품에 돌아가려면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그때 전사한 우리 누구 어떤 할아버지의 찾아주세요 하고 DNA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전체 주소록을 바탕으로 하면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DNA 대조검사에 동의를 하는 상황들의 절차를 거치고 꽤 긴 시간을 통해서 여기에 일치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6.25 전쟁 때 부모님과 할아버지 조부모를 여였던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에 하나라도 내 가족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굉장히 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끈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64위에 유해가 왔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DNA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마지막까지 대조 절차를 거쳤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당시 장진호 전투라든지 그 평안도에서 있었던 전투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런 행사들 다 탁현민 행정관이 또 한 겁니까? 화면에 잡혔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랬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 좀 보이는군요. 원래 탁 행정관의 좀 시각이 좀 독특하기도 하고 2013년도에 SNS에 탁 행정관이 올린 글에 보면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군인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말 군인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혹은 오히려 더 즐겁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획처럼 보였기 때문에 탁현민 행정관의 그런 기획력이 돋보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신임 국방부 장관이고요. 탁 행정관입니다. 어제 국군의 날 시청률이 14%가 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광복절 기념식이라든지 기념식이 재밌어졌어요. 그럼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국민들 관심도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좀 이렇게 정부의 행사 같았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국민들과 친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군의 날 같은 경우도 장병 중심으로 생각, 사고의 전환들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판은 국군의 날은 국군에서 주도로 이 행사를 기획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은 아닌가. 육군 사관학교 인가식 행사도 사실상 청와대가 기획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정도의 정부의 철학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은 정경도 국방장관의 몫으로 남겨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첫눈 언제 온다? 청와대 좀 늦게 왔으면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탁 행정관의 거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첫날 제대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병민 교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개천절은 쉬고요. 모레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